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또 반도체는? 반도체예요. 모든 산업의 쌀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세계 1등이잖아요. 팔만전자는 갈 수 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밸류체인은 테스트, 검사해주는 회사. 그런 기업이 뭐 몇 개 예를 좀 많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지만 그게 대표적인 회사고, 또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여러분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네, 투자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툭 하고 던지는 공통 질문입니다. 주가가 빠져도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을 그런 주식들이 있나요? 계속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는 저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에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투자하는 게 그냥 매일매일 5%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주식도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에 100% 내가 대주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떡볶이집을 지금 창업을 했어요. 예, 목 좋은 데다가 야심차게. 근데 장사가 좀 되다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진짜 또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폐업을 쉽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냥 이런 걸 너무 자주 하세요. 안 되니까 폐업도 하고 다시 또 다른 데다 또 다른 떡볶이집 또 창업하시고. 맞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 남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은 좀 고생을 해도 내년, 내후년에는 분명히 정상화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이해를 하려면 어쨌든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믿음의 포인트를 뭐뭐뭐를 보면서 내가 결국 이거거든요. 기업이 돈 버는 건 매출이잖아요. 매출에다가 비용 뺀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대부분 비슷해요. 공통 분모니까. 그럼 매출을 결정하는 거는 단가랑 수량, 몇 개 팔 거냐, 얼마에. 이건데 대부분은 단가를 올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야 돼요. 그 산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던 산업들이 뭐죠? 태양광. 태양광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B2G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거버넌. 그래서 이런 산업들도 있고, 지금 전기차 잘 팔리니까 배터리,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흔히 Q라 그래요. 이거 용어로 Q를 이제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늘어날 산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 근데 요즘에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막 빠져요. 이게 지금 당장은 물량이 안 늘어나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막 소비 줄이고 이러니까. 근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줄까? 근데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버텨보는 거죠. 버텨보는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나와서도 2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어쨌든 코로나 수혜죠. 백신, 진단키트. 이쪽은 수혜는 어쨌든 줄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줄겠죠. 이런 거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희망을 갖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자. 제일 어려운 건데 미래 가치. 근데 여기 전문가들이 늘 공통적으로 찝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가져가야 되겠죠. 성장할 수 있는.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굉장한 또 코너가 하나 생겼네요. 여러분들이 투자고 커뮤니티에 올리신 질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질문만 골라서 저희가 상담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희재의 질문입니다. 희재의 질문. 네, 희재의 제목이 질문. 좀 거창한데 사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상담 코너로 들어주시면서 내 사연처럼 이렇게 이입해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이렇게 도움을 코너는 받으시면 되고. 희재 씨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코너가 좋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아요. 네, 김 소장님 날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진이짱짱 귀엽다님. 요즘 배당률 높은 증권사 주식에 관심이 가는데요. 증권주는 처음인지라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작년 배당 수익률하고 올해 실적 전망만 보면 될까요? 또 증권주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요. 내가 목적을 세워서 선택을 하잖아요. 이걸 좀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장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물론 리스크도 크죠. 성장 못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오니까. 대신에 테슬라 같은 기업을 내가 좀 잘 발굴했으면 엄청난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그 성장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거. 근데 대부분 큰 자산가가 되신 분은 성장주에 투자해서 다 대부분 자산가 됐어요.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장은 못해요. 누가 봐도 다 성장 못하는데 정말 돈은 많아요.
대표적인 업종이 은행이에요. 은행. 네. 그래서 난 여기서 배당이라도 따먹겠다. 그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신에 은행이 망할 일은 없고 우리나라 시중은행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돈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래서 1년에 보통 배당 수익률이 시중은행이 한 6, 7%, 지금 주가 빠져가지고요. 지방은행이 9%가 넘어요. 그럼 나는 성장보다는 난 이쪽에 가겠다. 주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좀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굳이 나는 지키는 투자하는데 은행 금리보다는 좀 많은 수익을 원하시면 안정적이면서도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쪽은 시세 차익은 크게 나긴 좀 어려워요. 성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둘 다 하시든가.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장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근데 증권주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증권주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주기 때문에 후자죠. 아까 배당. 근데 실제 배당을 진짜 많이 줘요. 그 예전에 한 분 오셔가지고 증권주 괜찮다라고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작년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하반기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 8% 나왔었거든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증권주를 지금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좀 배당 목적으로도 일단 좋고 두 번째가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솔직하다. 맞아. 관심 없어요. 누가 요새 증권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나중에 또 올라가면 증권주는 그래도 시세 차익도 노려볼 만해요. 시장이 좋으면 일단 따라가니까. 그리고 후행적으로 시장 올라가면요 거래대금이 또 따라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반기에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배당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반기에 좀 지금보다 시장 좀 좋을 것 같다. 좀 강세론으로 생각하신 분이면 증권주 일부 편입해서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 워낙 지금 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증권주는 별로 잃을 게 없다. 그리고 증권주가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채권금리랑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요. 근데 증권회사들은 채권을 엄청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많다. 그게 위험. 맞아요. 그래서 평가손을 입었어요. 금리 오르니까 가격 떨어져. 근데 반대로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채권에서 다시 이익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반기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좀 증권주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배당률 지금 삼성이 한 8%라고 하셨잖아요. 작년 기준. 그러니까요. 이 배당률이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사실 메리츠 쪽이 굉장히 배당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올해 배당 좀 욕심나는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전자공시나 이런 데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공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보면요 배당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배당 성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추론을 하는 건데 근데 올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확실히는 모르고. 근데 보통 대부분 네이버에도 예상 배당금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요 애널리스트 추정을 다 해놔요. 그럼 맨 밑에 재무분석란에 들어가시면 기업 치고 들어가면 그 기업 정보 있잖아요. 거기 맨 밑에 항목이 뭐냐면 DPS라는 항목이 있어요. DPS가 주당 배당금이에요. 요걸 해놔요.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삼성전자가 DPS가 예를 들면 1,000원이다. 예상이 올해. 그러면은 현재 주가로 나누면 돼요. 1,000원 나누기 뭐 예를 들면 5만 원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지금 내가 이 기업을 사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주. 자,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죠. 다음은 고장난 필름 카메라님인데요. 신조어까지 생겨난 태조 이방원. 저희 아까 1부에서 태양광 나왔죠. 이미 좀 5개 섹터가 다 오른 것 같긴 한데 연미사님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더 매력 있는 섹터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이런 신조어가 나온다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신호예요. 단기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다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좋다는 거 알면 초과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앞서도 제가 뭐 증권주도 얘기해드리고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는 데서 이렇게 좀 찾아야 엣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아는 데서는 사실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큰 수익을 내긴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이쪽 태조 이방원도 보면은 태양광 조선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지금 그 후로 2배씩 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을 때까지는 조금 투자는 조금 자제하자. 일단 왜냐면 저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신문에서 왜냐면 저희도 작년에 이제 그 엄영군 나와가지고 조선주 괜찮다 했는데 아무 다코빵이 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요즘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조선주 관련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이 딱 요거 보고서 괜찮구나 하는데 이미
늦은 근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저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주도 섹터도 고점에서 20-30%씩 빼면서 가요. 그래서 기다리면 언젠가 또 좋은 게 한 번은 와요. 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뭐라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태조. 태양광? 태양광 조선은 이게 올해로 끝날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래요. 특히 조선도 지금 최소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고 네. 태양광이 뭐 여기서 오래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년 사이클이죠 사실. 그럼 이게 유콜릴러브님의 답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해양 관련해서 매번 갈등에 빠지는데 조선주 반등 뭐 좋은 소식 들리기도 하고 이럴 때 들고 가는 게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내가 시계열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떤 기업은 조선 기자재 중에서 2배 오른 기업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근데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 사이클을 확신을 하면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단점은 좀 비싸지긴 했어요. 주가들이 네.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20-30% 현금화 할지 다 파는 건 좀 반대예요. 네. 장기 투자인데 굳이. 네. 근데 절반이나 20-30% 비중 축소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하나도 안 팔았는데도 고점에서 쭉 빠지면 너무 또 속상하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성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내가 감내하고 가져갈 건지 네. 줄일 건지 아니면 근데 내가 아이디어가 어디서 올 초에 뭐 태양광이나 뭐 조선주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샀는데 운 좋게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경우예요. 그럼 공부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왔죠. 네. 그땐 다 파는 게 좋아요. 아. 팔고 다시 공부하세요. 어. 공부해서 확신이 생길 때 재매수를 해야지. 네네. 이거 내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수익 났으니까 또 좋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네. 그냥 정리를 하자. 그래서 유콜릴 너무님이 예. 지금 이 조선주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 유코릴러님 질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이거 근데 사실 저희 아까 Q에서 어느 정도 답이 맞아요, 나온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예.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까요? 네. 8만전자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삼성전자를 매도할까요? 지금 현재 포트 마이너스 20% 손실 보고 계신 주인이라고 하세요. 삼성전자가 전체 포트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Q 증가할 거니까 삼성전자 기다릴까요? 필명이 네모란 동그랑땡이 네. 이분이 워런 버핏 스타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전 좀 괜찮다. 뭐냐면 워런 버핏은 애플에 집중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애플 비중이 한 4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지금 이분도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애매하게 다른 기업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어차피 삼성전자 좀 물려 계시지만 네. 지금 가격적으로 6만 원 다시 깨졌거든요. 나쁘지 네. 않다. 네,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을 못한다면은 저도 뭐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고생하죠.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업체 전 세계 3개밖에 없고 네. 중국은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미국이 장비 안 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장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3강 구도로 계속 가요. 근데 모든 산업의 쌀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지금 치포 동맹 얘기 꺼내고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가 오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펙에 가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완전 전략 물자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안보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거 있냐 없냐의 차이가 엄청 네. 커요. 국가 경쟁력 면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파운드리도 물론 실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TSMC를 좀 쫓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8만 전자는 결국 저는 좀 갈 수 있다. 10만 전자도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왜 결국 가냐면 어느 기업이든 돈을 벌면요 자산이 계속 쌓여요. 그 자본이라 그러죠. 네. 부채 뺀 순자산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쌓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순자산 가치는 몇 년 후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럼 결국엔 10만 원이 뚫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내년에 갈 거냐 몇 년 후에 갈 거냐의 시간의 차이인 것 문제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들 실망하고 아무도 좀 삼성전자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럴 때 사야 된다고. 네. 맞아. 근데 이럴 때 싸줬을 때 좀 욕먹고 뭐 그러더라도 지금은 좀 약간 물리면서 네. 워런 버핏이 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40%까지 오히려. 저는 좀 괜찮다. 단 길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건 좀, 10년. 이분 아이디가 네모난 동그랑땡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약간 어폐가 그쵸, 어폐가 있는데 있죠.
그런 투자 성향을 좀 갖고 그러니까요. 계신 분 같으니까 네. 예, 잘 믿어보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의 단장님, 요즘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시장 어때요? 근데 이거는 다들 미래로 볼 때 유명하다고 보는데 다 좋은데 어떤 기업을 고르느냐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두 가지 것 같아요. 단점이 있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기업 선정이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 구체적으로 로봇 선도주자가 관련된 누군지. 산업이 우리나라 좀 아직 약해요. 아. 밸류 체인이 좀 네. 약하고 로봇 강국은 대부분 미국이나 아시겠죠? 일본 아닙니까? 네. 사실 일본이 정말 로봇 최강국 중에 하나죠. 근데 삼성도 하고 현대차도 해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하는데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근데 로봇 사업으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해서 큰 돈 버는 기업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선정이 되게 어렵고 예. 그게 좀 단점이고 또 한 가지가 아직은 조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로봇 할 거는 같은데 영화 드라마 봐도 나오기도 하고 예. 뭔가 저기 이제 테슬라도 막 로봇 갖고 막 하긴 할 얘기하는데 건데. 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르죠.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뭐가 네. 어떤 기업이 또 잘 네. 될지도 사실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는 100% 확신해요. 다가올 미래입니다. 무조건 오겠죠. 로봇하고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언제냐? 내가 또 이 기업 샀는데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경쟁이 뒤처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좋지만 이거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업보다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 또 반도체는? 중에 하나- 반도체예요. 예. 이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거 하나랑 반도체도 되게 밸류체인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좀 제일 좋게 보는 밸류체인은 반도체 쪽에는 이 테스트, 검사해주는 회사들. 새로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죠. 아.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네.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아. 테스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업이 뭐 몇 개 예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테스트 소켓 하는 업체들. 아. 제일 유명한 회사가 리노공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지만 와. 테스트하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고 또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네, 검사. 네. 근데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수요 자체는. 그래서 모든 게 로봇을 전문으로 하고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기업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네. 인프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기업에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 성장주를 고르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냥 근데 답이 그런 나오겠네요. 쪽의 기업을 어쨌든 찾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하기는 이제 어느 하죠. 순간 되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림이 기업이 네, 나오겠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좀 것들 집중 보통 좀 투자하시면. 정찰병을 몇 개 투입을 해놓는다고 네, 네, 좀 네. 사놓고 어, 분석을 하다가 고쳐세우고. 이거 진짜인데? 그럼 그때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네. 결국 큰 수익은 그런 데서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테슬라나 이거 놓쳤다고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제2의 제3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또 나와요. 반드시 네,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네. 예.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업은 또 나와요. 네.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아까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네. 자율주행차 VR. 많아요. 그 중에 뭐가 될지는 평소에 공부를 계속 해놔야 네.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주식 채널 중에서는 투자고가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 예. 광고도 지금 넣어주시면 저희가 10만 대도 이 가격 그대로 드릴게요. 예, 약속합니다.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는 네. 전민기의 넣었다 뺐다. 이거 원래 김현우 소장 코너인데 맞아요. 제가 좀 뺏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끼리는 화제의 코너 넣었다 뺐다. 질문에 생각나는 업종을 좀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죠. 네, 지금 당장 내 포트에 담아두면 좋을 섹터, 종목들 뭐 상관없습니다. 개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업종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 업종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옛날 완성차 같이 막 이렇게 내연기관 말고요. 네. 전기차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다음은 자율주행 같아요. 자율주행. 모빌리티죠. 흔히 네, 말하는. 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게 전기차도 다 포함해서 거기 관련된 부품 회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배터리 많이 올랐으니까 네. 배터리 말고 거기 들어갈 이제 부품들이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으로 가면 센서. 맞아요. 네. 센서도 있을 거고 사실 센서에 또 반도체 다 들어가요. 아, 엄밀히 하면 이제 또 반도체가 안 반도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있고 테슬라가 주로 하는 건 카메라. 카메라, 그치. 카메라로 하죠 거의. 눈으로.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기판이 있어요. 테슬라 혹시 그거 보셨어요? 자율주행 그 솔루션이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자기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 보면 거기도 기판이 있는데 그거를 플립칩 BGA라는 기판을 써요. 네. 굉장히 이제 큰 기판인데 네. 그 기판들을 또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이 또 잘 만들어요?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요? 그 우리 한국에 보통 이제 LG 이노텍도 있고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대덕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됐어요. 네, 대덕전자 그런 예. 기판. 근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 부품으로 다 들어가고 네. PCB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배터리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때 와이어링 하네스로 연결을 한대요. 그게 뭐냐, 전선 뭉치. 자동차에 막 이게 전선 뭉치도 엄청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배터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전선 뭉치가.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굵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FPCB로 바꾼대요. PCB로 하면 되게 간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바뀌면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되게 재밌었던 사실이 전기차로 바뀌면 LED 조명이 많이 더 쓰일 거래요. 그럼 왜 그렇죠? 요새 나오는 그 컨셉카 보셨죠? 기아 EV9이나 아니면은 아이오닉 그 7인가요? 그런 거 보니까 앞에 그릴이 이제 LED로 바뀌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에 내연기관차는 엔진 열을 배출해야 되니까 그릴이 있는데 그릴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네. LED. 그러면 이제 그 헤드램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좀 그러니까 되게 좀 많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은 당장 오르지 않지만 이것도 비슷하네요. 담아두고 관심 가지면 좋을 업종.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연말 보고 좀 배당주. 배당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은행주 좀 좋게 보고. 지방은행. 아까 건설사 얘기도 나왔지만 신탁회사. 신탁회사들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신탁회사 중에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한 6%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건축 이런 거 제도 좀 바뀌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시행하는 게 조합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탁회사가 할 수 있게 규정을 좀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신탁회사는 재건축 그러면 이제 수주를 또 많이 따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실적도 좋아지는 그래서 포인트로. 이런 회사들도 한번 좀 배당 목적으로도 괜찮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넣을 거 다 나왔네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될 종목. 제가 기업명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왜냐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근데 일단은 좀 고밸류 기업은 좀 피하자. 고밸류. 그러니까 고밸류인데 뭐 2차 전지처럼 성장이 대단한 건 상관없어요. 뭐 로봇인데 로봇사는 어쨌든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제 꺾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대표적인 게 코로나 수혜주들. 그럼 온라인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은 예전보다는 성장률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엔 좋았는데 이제 고밸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면 고밸류를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조금 뭐 여기서 워낙 근데 그런 기업들도 빠졌으니까 주가 빠지긴 좀 어렵겠지만 주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금리가 완전히 낮아지는가. 예전에 이제 또 전문가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밸류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금리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돈 버는 기업은 상관없는데 적절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은 벌어야죠. 적자보다는. 갈 때 너무 많이 갔던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여윳돈 있어서 하나, 두 개 정도 사두면 좋을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곁들이는? 요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좀 완성차 괜찮게 봐요. 완성차. 왜냐면 제가 강연회 할 때 이런 질문을 되게 좀 많이 받아요. 자녀한테 좀 추천할 주식 없냐. 그러니까요. 저 조카한테 주고 싶은 저는 이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엔터사. 원래는 엔터사를 많이 이게 몇 년 전에는 근데 그때는 엔터사가 그게 또 비쌀 때도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K-팝이 이대로 끝나겠냐. 그리고 딸 있는 가정은 관심을 또 가져요. 맞아. 엔터 자기가 좋아하는 또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은 그쪽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음식료 회사들은 괜찮다. 음식료. 왜냐면 일단 음식료 회사는 싸요. 싸고 우리는 어쨌든 어떤 위기가 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음식료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다못해 뭐 만두 이런 거 치킨 비비고. 엄청 수출해요. 요즘에 다 세계에 가가지고 런던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국가 하나하나 먹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만두도 되게 좋고 한식이 사실은 이게 대중화는 안 됐잖아요.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예. 근데 이제 만두가 비비고가 사실은 히트를 많이 쳤고 네. 거기다 요즘에 이제 한국 라면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중국을 이미 장악한 데다가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챌린지. 그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 근데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그 내수에 좀 이렇게 국한돼 있던 이런 회사들이 점점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고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좋은데 주가도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음식료한테 긍정적인 건 이게 원재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올렸잖아요. 네. 원재료 비용 떨어졌어요, 최근에. 가격 안 내려.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가요. 가격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역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회사 완성차. 네, 완성차 어. 여기는 어쨌든 싸거든요. 네, 네. 싼 데다가 전기차에서는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5, 6등 네. 했거든요. 네. 그동안. 근데 전기차는 자꾸 독일, 프랑스, 일본 경쟁사들이 자꾸 안 돼요, 지금 잘. 뭐가 뭔가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네. 도요타도 잘 팔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기차? 존재감이 없어요. 일본은, 네. 전혀 없고 폭스바겐도 아이오닉에 좀 밀리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상대가 잘하고 확실히 있더라고요. 잘했구나. 네, 테슬라 다음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전기차 관련된 완성차도 네. 한번 장기적으로 네. 네. 아들을 위해서 또. 좋습니다. 아니 저는 아들은 네. 자기 인생입니다. 아니, 농담이고 예. 그런 거 좀 저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이게 제가 팁을 한번 드리자면 네. 오전에는 우리 김현우 소장이 스케줄이 있어요. 라이브로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안 언제 시간 되세요? 할 때 오전으로 짚으시면 우리 둘이 나온다는 그쵸. 거 예, 참고하시기 오전으로 바랍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이게 작가분이 이 장면 센스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 집중하면서 네. 아 여미사님 건 특히 우리가 길게 맞아, 뽑아요. 진짜 신경 그런가요? 써서. 우리가 워낙 네. 좋아합니다. 자, 다음에 네, 또 언제가 될지 나와주세요. 모르겠지만 오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고 보시면은 우리 여미사님이 항상 웃는 모습을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투자고 저희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저희 응원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